여러분, KMU 2차 공부는요. KMU 1차하고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KMU 1차 공부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문제를 잘 푸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은 풀이의 길고 짧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풀이의 길고 짧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KMU 1차 공부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가 잘 풀려요. 빠르게 풀리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가 좀 어느 정도 명확히 보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손을 쓰다 보면은 풀리는 느낌이 약간 KMU 1차에 좀 있거든요. 근데 KMU 2차 같은 거는 생각하고 논리를 이끌어가는 힘을 좀 길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고 C로 가고 D로 가고 E로 가고 이렇게 되는 그 논리를 탄탄하게 중간을 메꿔 나갑니다. 그래서 KMU 2차의 공부의 특징은요. KMU 2차를 하다 보면은 보통 약간 국어 능력이 올라요.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공부 자체가 약간 좀 수학은 수학인데 주저리 쓰는데 그 주저리를 논리 있게 쓰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는 KMO가 1차, 2차가 나뉘지 않는데 이 KMO 2차 공부라는 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부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KMO 1차라는 게 학생이 KMO 2차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냐 약간 그거를 판가름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보면은 금상이나 은상은 애초에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KMO 1차에서 은금상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중간 관문이에요. KMO 2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KMO 1차만 하는 경우는 영대비 공부가 커버가 된다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KMO 2차 같은 경우는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그 논리를 이끌어가는 힘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능이나 뭐 수리논술이나 뭐든지 그냥 수학이라는 문제를 풀 때 항상 그 힘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질문은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1 이번에 80점대 나왔는데 학원에서 2차 준비 바로 안 하고 미적분 선행 나간 후 7월부터 KMU 2차 대비한다고 해요. 어우, 괜찮아요. 그 컬이 괜찮습니다. 어우, 학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신기하네요. 원래 그렇게 해주면 좋긴 해요. 네,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머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그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KMO 이론들 중에서도 그 미적분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KMO 2차까지 공부를 하다가 미적분 선행을 하면은 보통 일반고나 그런 친구들하고 좀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근데 미적분을 배우고 KMO를 들어가면은 그럼 뭔가 내가 배운 미적분이 그 KMO 내용에서 은근히 쓰이거든요. 특히 부등식이나 함수방정식이나 이런 거에서. 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뭐 6월까지 미적분 선행하고 7월부터 KMO 2차 대비하시면은 그것도 꽤 좋은 컬이에요. 학원이 신기하네요. 요즘엔 그렇게 하는 학원이 없는데. 그거는 완전히 한 15년, 16년 전에나 가끔 그렇게 하는 학원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좀 오래된 학원 같은데 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초6 이론 3개월 한 달 반 문풀. 그럼 바로 KMO 수업 시작해야 될까요? 그거는 선택이죠. 근데 3개월 한 달 반 문풀 초6 그 세 개를 종합했을 때는 뭐 바로 KMO를 수업을 시작을 하셔도 괜찮다. 거기에다가 또 초6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5월 있잖아요. 제가 5월 수업 모집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긴 좀 애매한데 그 5월 한 달은 그냥 좀 쉬세요. 네. 좀 어느 정도 쉬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KMO를 바로 들어간다 해도 뭐 6월부터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꼬부기님 질문. KMO 6개월 한 준비한 중1이에요. 점수는 68점. 뭐 은상이죠?
최소 은상? 그리고 대수 기하 6점짜리는 머리로 풀어 맞췄습니다. 서술 부분이 취약한데 2차를 가도 될지. 네. 하다 보면 보완이 돼요. 서술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KM 2차는요. 여러분 볼 수 있으면은 안 보는 게 바보예요. 진짜로. 그냥 무조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무조건 보시고 영대비반 같은 경우는 지금 중1이니까 KM 2차 끝나고 만일에 KM 2차에서 좋은 성과 막 2차 은상 이상 나왔어. 그러면은 그냥 영대비만 바로 들어가세요. 해서 중2 입학을 노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뭐 그냥 과학 같은 거 좀 신경 쓰고 그 영재고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죠. 그때 되면 제가 또 로드맵 한번 짜드릴게요. 중1 56점인데 선행은 대수까지 했는데 2차랑 선행 병행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행하는 거 괜찮아요. 기출 2011년부터 푸니까 금 나왔는데 현장 가서 푸니 앞 페이지 비 내리고 6점은 20번 하나?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앞 페이지에 비가 내린 현상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게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정신적으로 뭐가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실력 부족으로 말렸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저도 저 잘하거든요. 여러분 저 수학 잘 풀어요. 저 잘 푸는데 저도 가끔 말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냥 제 느낌인데 MBTI 저 약간 MBTI 믿거든요. MBTI가 뒤에가 FP 케이스는 네 KM 1차에 약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뭔가 공감을 잘하는 유형이다. 아니면은 그 ENFP라고 MBTI 있거든요. 얘네들은 대체로 수학 공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산 실수가 많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거의 MBTI는 이 수학 과학적 지식에 집대성한 엄청난 내용이라고 보는데 네, 뭐 아무튼 네, ENFP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가르쳐봐도 얘네들은 방방 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때 문제에 집중을 못합니다. 중2입니다. KMO 안 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영재고 준비해봐도 될까요? KMO 안 해도 네 영재고 준비하셔도 되는데 그 뭐지? 그 KMO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에서라도 뭔가 그 상 하나는 받고 그 다음 영재고 준비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영재고 대비반을 들어가지 말고 네 좀 과학에서라도 상을 하나 받고 아직 시간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KMO가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수학 선생님이니까 KMO 중요하다, KMO 중요하다 하는데 그 물리 대회도 중요하고요, 화학 대회도 중요하고요, 뭐 생물이나 지학 올림피아드, 뭐 천문 올림피아드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은 KMO 공부나 이런 게 결국에는 어릴 때 심화학습으로 몰입을 해보는 경험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수학이라는 KMO가 아무래도 대입까지 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지. 공부하는 내용 자체는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영대비 본인이 진짜로 그냥 뭔가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영재고를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네 뭐든지 올림피아드 상 하나는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KMO 질문만 받으시는지요? 아니요 다른 질문 하셔도 되는데 저 이제 슬슬 가려 그러거든요. 자, 중2 무상이면 여름방학까지 선생님 말씀처럼 고등 선행과 과학에 집중하고 가을부터 영재고 커리타면 좋을 것 같은데 고등 선행은 어느 수준까지 완성이요? 그 고등 선행은 어느 수준까지 완성이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시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그냥 선행을 하는 거거든요.
고등 선행은 수능 1등급 나와도 영재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냥 뻔한 소리지. 뭐 1등급이어야 된다, 2등급이어야 된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엄마가 고캠 풀다가 막히면 계속 선행 부실을 말하시는데 사실인가요? 문과이신 거 아닐까요?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고캠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고캠이랑 선행이랑 상관없습니다. 예, 고등부 KMO도 결국에 시험 범위가 중등부예요. 중학생 내용으로 심한 게 고캠입니다. 지금 중캠 1차 간신히 동상인데 열심히 공부하면 언제쯤 고캠 할 수 있을까요? 고캠은요, 근데 좀 과해요. 예, 고캠은요. 그러니까 중캠 가끔씩 제가 이 말하면 사람들이 놀랐는데 여러분 중등부 KMO 2차 난이도가 이거 저는 다 아시는지 알았는데 모르더라고요. 그 서울대 심층 면접보다 중등부 KMO 2차가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 가끔 의아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등부 KMO 2차 난이도는요. 서울대 심층 면접보다 어려워요. 네. 연대 수리 논술보다도 중등부 KMO 2차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중등부 KMO 2차 난이도보다도 한 4배가 어려운 게 고등부 KMO 2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중등부 KMO 2차까지만 해도 요즘에 과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등부 KMO 2차는 사실 좀 그러니까 고등부 KMO 2차부터는요. 그러니까 뭔가 입시에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명예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좀 명예직이에요, 여러분.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특히 여러분 중등부 KMO 2차 조합에서 가끔씩 이상한 거 나올 때 있거든요. 아, 이때는 진짜 급이 달라요, 여러분. 뭐 아무튼 네. 그다음에 ENFP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긴 하죠. 저는 ISFP입니다.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양쪽으로 3학년 형들 앉아있어 위압감이 느껴졌대요. 선생님 KMO 질문 중에 죄송하지만 자소서 맞습니다 여러분. 자소서 지금 잠깐 쉬고 있었는데 내일부터 다시 해야죠. 아니 화요일부터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저 일단 내일은 좀 수업 모집을 해야 돼서 네 일단 내일은 수업 모집 설명회 좀만 준비하고 네 화요일부터 다시 자소서 첨삭 시작할게요. 선생님 제 질문도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마무리로 그거 질문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뭐 아무튼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고등부 KMO가 IMO 바로 전 단계라 보면 되나요? 가끔씩 고등부 KMO가 IMO보다 훨씬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FKMO는 IMO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얼마 전에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렸던 사진 기억하십니까? 그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강의 썸네일로 이거 했잖아요. 점수가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진짜 점수가 과정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과정이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 KMO 1차를 못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수학 선생님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게 KMO 1차거든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오면은 이게 다 변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점수가 과정이다. 그 의미가 요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동안 좀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커리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실지 모르겠지만 원하시는 결과나 그 공부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다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행이든 경시든 뭐든지 하면 다 남아요. 남지 않는 공부는 없어요. 근데 이제 효율을 따질 뿐이지.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은 나중에 제 블로그나 네, 뭐 단톡방 이런 데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KMO 이번 주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수업 설명회와 다음 주 일요일 밤 11시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제 영재고 입시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